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광범위로 찌어진 것을 광범위 파열이라고 해요. 1cm, 3cm도 아니고 좀 3cm 이상, 5cm까지 더 큰 것을 광범위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알아볼게요. 발굴, 뭔가 땅굴 파는 것처럼 발굴.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의 수렴, 마지널 컨버전스. 세 번째는 인터벌 슬라이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되게 되면은 이게 회전근개가 줄어들어요. 쪼그라든다 그러죠. 수축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방 변성이 되면서 짧아지게 돼요. 우리가 옷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게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타이트해지잖아요. 그렇듯이 가동성이 없는 타이트한 회전근개 파열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어깨 회전근개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보통의 봉합 방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가동화 방법으로는 끝까지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힘줄이 있는데 여기를 당겨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붙여야 되는데 이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당겨도 오지가 않는 우리가 수축되는 회전근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발굴, 뭔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당겨져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근개가 보통 이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삼각형, 견봉 이런 데 흔적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떼내야 돼요. 견봉이라든지 또 이게 쇄골까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흔적을 찾아서 박리하자. 그걸 우리가 발굴이라고 그래요. 박리라는 걸 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부도죽을 떼내자. 견봉, 쇄골, 관절 뒤쪽에 지방이 많이 있거든요.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 패드를 잘 확인하고, 그래서 회전근개와 견봉 사이를 잘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떼내야 됩니다. 중요하겠죠. 잘못 떼내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다 떨어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노련하게 잘 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저맥낭이라고 합니다. 저맥낭이라는 거는 회전근개를 덮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전근개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렇게 붙는데 요 위에 있는 푹신푹신한 우리가 패드예요. 패드. 지방 패드. 우리가 팔꿈치에도 보면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저맥낭이 있어요. 저맥낭이 있고 발목에도 복숭아뼈에도 저맥낭이 있거든요. 무릎 앞에도 쓸개골로 돼 있어요. 몸 푹신푹신하게 해준 역할을 해주고, 근데 이것이 자극을 받으면 뚱뚱해지고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정상적인 역할에서는 아주 좋지만 자극을 받는 상황에서는 뚱뚱해지는 거예요. 저맥낭인데, 그래서 여기가 삼각근까지 간다 그래요. 저맥낭이 그 어깨 바깥쪽에 까지 가서 여기 삼각근이 있거든요. 삼각근에 붙어요. 여기 삼각근이라면 이 근육이죠. 이 근육. 그래서 삼각근을 연결하는 띠예요. 띠. 백년부와 삼각근을 연결하는 우리가 띠를 우리가 저맥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절제를 해야 돼요. 그걸 백년절제라고 하는데,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잘못하다 보면은 정말 이것만 절제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회전근개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생기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어깨는 그래서 수술이 어렵다 그래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거 구분이 잘 안 돼요. 숙련된 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게 어깨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저맥낭 띠는 삼각근에 붙고요. 회전근개는 골에 붙어요. 뼈에. 그래서 요거는 뼈에 붙고 여기 삼각근에 붙는 것이 감별하는 포인트가 돼요. 수술하다 보면 피가 많이 나거든요. 피가 많이 나고 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도 보다 보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맥낭이 여기 만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봐요. 여기에 저맥낭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회전근개가 견봉에 붙어 있는데, 쇄골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잘 결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잘 결제를 해서 한 개씩 한 개씩 발굴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저명남을 제거하고, 여기도 있나요? 저명남을 제거하고 나니까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를 제거하고 여기도 살 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얇아요. 얇은데 어쨌든 이렇게 회전근개를 발굴을 하고 박리를 했다는 거죠. 찾아내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이게 있다는 것만이 다행이죠. 그래서 이걸 당겨보면 이렇게 당겨져요. 봉합이 잘 되겠죠. 봉합이. 이제는 또 우리 경계 수렴입니다. 마지막 컨버전스. 이게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했는데 또 나와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측면 대 측면으로 붙인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이게 붙어야 되는데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 거예요. 이렇게 파열돼가지고 위에서 보는 그림. 여기를 꿰매주는 거죠. 여기를 꿰매고 여기를 꿰매고 여기를 꿰매고 꿰매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요 공간밖에 안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길이는 뭐 한 1에서 2cm밖에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져요. 이건 잘 당겨 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쭉 당겨서 여기다가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계 수렴이에요. 측면 대 측면으로 봉합이 진행됨에 따라서 파열의 변연부가 대결절이라고 그래요. 대결절적으로 모아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결절이에요. 자, 그래서 광범위 파열을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방법, 경계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목적은 회전근개 자유단에 걸리는 긴장을 극적으로 줄여서 상골 부착부에다가 모아진 회전근개 변연부에 거의 긴장이 없는 상태로 봉합이 되는 것이 경계 수렴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긴장이 없는 상태, 아주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잘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또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귀찮아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은 이거를 당겨가지고 바로 그냥 사람 많이 그렇죠. 빨리 당겨가지고 오면 좋은데 이거 또 당겨야 돼.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한 땀 떼가지고 벌써 몇 개 했어요. 5개 했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2배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 수렴을 하는 것도 상당히 귀찮단 말이죠. 그래도 좀 귀찮더라 하더라도 요거를 클 때는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조금 귀찮아도 긴장이 없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긴장이 없어야 나중에 재파열이 안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U자 파열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를 측면 대 측면으로 봉합을 해주게 되면 봉합 전에 회전근개에 걸리는 긴장을 6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긴장이 없다 그러는데 6분의 1이면 상당히 작은 거예요. 6분의 1의 긴장력이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긴장을 줄이게 되면 골 고증의 실패를 줄일 수 있고 회전근개의 복원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하죠. 긴장을 줄여주자. 그러면 나중에 재발이 줄어든다는 거죠. 조금 귀찮더라도 잘 해주면 결과가 좋겠죠. 근데 또 만일에 여기까지 갔는데 그래도 안 땡겨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낙담을 하게 되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봉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모아주더라도 이 더 찌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퍼도 어때요? 목까지 다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목에 다 채우면 목도 까칠까칠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약간 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일만 있어도 우리가 더 많이 내려가지는 않죠. 근데 하지만 중간 레벨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바뀌고 움직이기도 하다 보면은 이게 더 내려가잖아요. 쉽게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주면, 목 밑에까지만 올려주면, 다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퍼는 더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파열의 확장을 막는다는 그런 지퍼의 개념이 되겠죠. 지퍼로 꼭꼭꼭꼭.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긴장의 감소는 통합 소용기라고 그래요. 신경을 받는 리셉터라고 그러죠. 기계적 자극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기능을 향상해 준다 그러죠. 회전근개가 어쨌든 기능적으로 뭔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다 찌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신경의 기계적 자극을 줄여서 기능이 향상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경계의 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죠. 인터벌 슬라이드, 간격이죠. 간격을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뭔가 미끄러지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요. 이 개념은 뭐냐면 경계의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계의 수렴이
그러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대기혈절 부위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여기를 경계에 수렴을 했어요. 했는데도 뭔가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럼 타이트한 거죠. 왜냐 그러면 이게 타이트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죠. 뭔가 U자 모양도 아니고 어중간한 U자 모양이죠. U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U자 모양도 아니고 어중간한 U자. 이거 뭐 쓰다 말았단 말이죠. 이거 L자 모양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계 수렴이 안 되죠. 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땡겨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인터벌 슬라이드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이 이렇게 심하게 돼 있으면은 고정이 돼 가지고 경계 수렴이 안 되고, 그래서 내외 측 전후방으로 가동성이 매우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U자형, L자 형태에서 경계 수렴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터벌 슬라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벌 슬라이드는 개념은 콜다스코 또 비그리아니라는 선생님이 앞쪽을 떼주자 전방 인터벌 슬라이드를 이야기했어요. 앞쪽이라고 해요. 앞쪽을 떼주는 전방 슬라이드를 이야기했고, 후방 인터벌 슬라이드는 코드 또는 플라토라는 선생님이 후방을 떼주는 후방 인터벌 슬라이드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슬라이드의 정의는 복잡하도록 들으세요. 오구 상한인대와 수축되고 고정된 유착성 회전근개 파일 부위를 유리한다라고 얘기하죠. 어렵나요? 오구 상한인대와 어쨌든 회전근개 파일을 유리를 하자. 오구 상한인대는 타이트하면 이렇게 끊어주게 되거든요. 조금 끊어줘도 괜찮아요. 거기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광분이 파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극상근이 여기 가장 변연부예요. 가장 변연부 여기라고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 극상근의 가장 변연부부터 시작해서 로테이터 인터벌이라고 있어요. 이게 회전근개 간격이라 그래요. RI 회전근개 간격. 요 인터벌 분할을 해준다 그러죠. 여기를 분할을 해서 상한 이동근 바로 위에서 오고 돌기까지를 우리가 인터벌 슬라이드를 쭉 해주게 되면 여기가 쭉 늘어나요. 이 간격이 쭉 늘어나게 돼요. 여기가 이제 원래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근데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떼지는 거예요. 여기서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을 여기를 떼내준다는 그냥 개념이에요. 간단해요. 여기를 떼서 이 간격을 넓혀주게 되면 이 녀석을 여기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녀석을 떼주게 되니까 이 녀석이 여기까지 와서 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경계에 수렴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고정해서 여기를 붙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어렵나요? 인터벌 슬라이드. 그래서 목적은 극상근의 가동성을 높여서 퇴축된 회전근개 파열근의 복원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것이 인터벌 슬라이드의 목적이 됩니다. 좀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운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잘 안 되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이렇게 많이 드시는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좀 보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고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이라 그러죠. 박리 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RC가 여기 로테이트 카프 회전근개입니다. 이 회전근개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쪽까지 수축이 돼서 짧아져 있죠. 짧아져 있는 것도 모자라서 여기 AC 여기 견봉 쇄골 관절이라 그래요. 여기 달라붙어 있죠. 여기서 잘 떼내야 됩니다. 노련하게 여기를 우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건의 가동화까지 잘 해줘야 되겠죠. 발굴입니다. 잘 찾아냈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B라고 적어져 있는 건 점액낭이에요. 벌사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하얗게 생겨가지고 이거 회전근개랑 구분이 잘 안 되죠. 회전근개 이거의 RC 회전근개인데 서로 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 벌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점액낭은 삼각근막에 부착을 하고요. 회전근개는 골에 부착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분하는 포인트가 되니까
요거를 벌사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를 잘 당겨서 뼈에다가 잘 붙여줘야 되겠죠. 이쪽에다 붙여줘야 돼요. 회전근개를 잘 이쪽을 박리를 해서 이쪽까지 잘 당겨 와야 되겠죠. 경계의 수렴이죠. 마지널 컨버전스. 여기를 제가 그린 것이랑 똑같죠.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쪽쪽쪽쪽 깨면서 지퍼를 올려주는 효과다라고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도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U자 모양. U자 모양이 이렇게 꿰매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U자 모양이 좀 꽤 길어요. 긴 U자 모양인데 여기를 그냥 그대로 당기면 안 와요. 당기게 되면 이게 쭈글쭈글하게 울어요. W자 모양으로 울겠죠. 그래서 여기를 마지널 컨버전스 해서 묶어주게 됩니다. 잘 묶어줘야 돼요. 이게 묶어가지고 이게 더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텐션 없이 잘 묶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묶어졌죠. 다행히 이렇게 좌우에서는 이렇게 잘 온다 그래요. 이렇게 잘 오는 경우가 좋죠. 그래서 앞쪽과 뒤쪽이라 그래요. 여기가 앞쪽이고 뒤쪽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우측 좌측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좌측이 잘 당겨져서 이런 식으로 모아지게 되면 좋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격이 1c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나사못으로 여기다 고정을 당겨서 해주게 되면 딱 덮이죠. 그러면 여기 붙게 되고 여기가 붙게 되면은 이 부분도 저절로 힐링이 될 거예요. 경계 수렴으로 수술이 잘 되죠. 여기도 보시죠. 이건 우리가 사체에서 보는 건데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회전근개를 당겨서 1방울, 2방울, 3방울 이렇게 해주고 되고 여기도 4방울 다 해주게 되면 5방울까지 이런 건데 해주게 되면 다 붙죠. 이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잘 되겠지만 여기가 힘들죠. 이 부분은 넓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꿰매줘야 돼. 한 번에 여기를 다 꿰매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점점 더 텐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뼈에 딱 부착할 수 있게끔 1cm 밖에 안 남게 되죠. 대결질 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는 인터벌 슬라이드죠. 요거는 이제 회전근개인데 극상근이죠. SS가 극상근이에요. IS는 극하근. RI가 로테이트 인터벌 회전근개 간격이 되겠고 여기 CHL은 오고 상완 인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경계 수렴할 것도 없죠. 경계 수렴하기에도 너무 짧고 빡빡하면 경계 수렴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럼 요거를 당겨서 여기 붙여주는 거죠. 대결절 부위에 붙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하죠? 붙었으니까 경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나사못 고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를 이제 인터벌 슬라이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요거랑 구분해 볼게요. 인터벌 슬라이드 없이 복원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붙어 있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요거는 인터벌 슬라이드 없이 경계 수렴하고 나사못 봉합이고 요거는 떨어져 있죠. 이렇게 요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CHL을 자르기도 합니다. 너무 빡빡하면 다르죠? 확실히 요거는 요거랑 다른 모양이 다르죠. 여기를 늘려주면 인터벌 슬라이드예요. 또 없이 복원하는 경우죠. 인터벌 슬라이드 없이 붙어 있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또 꼭꼭꼭 꿰매주고 마지막으로 복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터벌 슬라이드는 요 사이에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인터벌 슬라이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복원 없이 잘 됐죠. 마지막 또 사진을 보면 비슷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당겨줘야 됩니다. 잘 당겨주고 마지막에 이 과정들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인터벌 슬라이드도 우리가 마지널 컨버전스가 안 될 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하면 이렇게 광범위 파열이 가서 수술이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가기 전에 적절한 시간 안에 수술을 잘 받아서 꼭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